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의료 로봇 기업이죠. 마이크로바트 메디컬, 티커 심벌 MBT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여기에는 뭐 주가 동향 핵심 기술, 또 최근 임상 결과와 전망, 그리고 특히 좀 흥미로운 옵션 시장 데이터까지 이 MBT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MBT의 진짜 기회가 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옵션 시장 데이터가 가끔 이제 투자 심리를 보여준다고들 하는데 MBT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셔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BT, 나스닥 상장사고요. 최근 주가는 한 2.5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보면 0.82달러에서 3.38달러까지 와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은 약 9천만 달러 수준이고 베타값은 1.3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매출은 없어서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엘라이벌티라는 혈관 내 로봇 시스템 개발인데요. 네, 라이버티 시스템. 이게 2025년 3분기 미국 상업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로봇 내비게이션 성공률 100%에 방사선 노출은 평균 92% 감소, 그리고 부작용이나 시술 실패는 0%라니 이거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닌가요? 예, 그렇죠. 임상 데이터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FDA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어떤 진전으로 보이는데 이 임상 결과의 의미를 좀 더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임상 결과가 엠봇의 어떻게 보면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혈관 내 시술 과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또 방사선 노출까지 줄인다는 건 의료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HC 웨인라이트라는 투자은행에서는 목표 주가를 9달러로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9달러요? 와, 현재 주가 생각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본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FDA 승인이라던가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그 리포트에서는 이 의견이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에게서 나왔다는 점도 딱 짚고 있죠.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분명 긍정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의견이고요. 실제 성과는 결국 FDA 승인 그리고 상업화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석이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옵션 시장 데이터입니다. 아, 옵션 시장. 네. 보통 옵션 시장의 풋콜 비율, 그러니까 풋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이 거래량을 콜옵션, 상승 베팅 거래량으로 나눈 값이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엠보스의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법이 안 통한다는 건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엠보스는 옵션 시장 거래량 자체가 매우 적어요. 소위 유동성이 낮은 종목인 거죠. 아하.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거래만으로도 이 풋콜 비율이 크게 왜곡될 수 있어서 이 지표만 보고 시장 심리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MBOT의 풋콜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낙관론이 우세한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거죠? 풋콜 비율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보면 최근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로 단기적인 콜옵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락 위험을 대비하려는 풋옵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MBOT의 공매도 비율,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이 전체 유통 주식의 20%가 넘어요. 매우 높거든요. 잠깐만요.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왜 하락 대비 풋옵션 거래는 적다는 거죠?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MBOT처럼 변동성이 아주 크고 또 FDA 승인 같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이런 소형 바이오주는요.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굳이 비싼 비용 들여서 풋옵션을 사기보다는 그냥 주식을 직접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직접 공매도를 한다. 네. 그러니까 풋옵션 수요가 적다고 해서 비관론이 없는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엠보티의 낮은 풋콜 비율은 실제 투자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엠보티 같은 기업의 주가 방향은 옵션 시장 지표 같은 그런 기술적 분석보다는 역시 임상 결과의 성공 여부나 FDA 승인 진행 상황, 또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같은 이런 본질적인 요인에 훨씬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네네. 옵션 데이터는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투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게 이 자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옵션 데이터의 이면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분석 결과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요약하자면 마이크로본 메디컬은 아주 뛰어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FDA 승인과 상업화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주가 반등의 기대 요인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공매도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의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시장 지표는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부족이나 공매도 선호 현상 때문에 투자 심리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푸콜 비율 같은 어떤 단편적인 지표에 흔들리기보다는 임상 진행 상황, FDA 관련 소식, 자금 상황 같은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엠버티는 그 혁신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하고 또 상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특성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같나요? 맞습니다. 전형적이죠. 단순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나 뭐 특정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말씀하신 여러 위험 요인들 그리고 회사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MBOMT처럼 정말 인상적인 기술적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매도 같은 시장의 의심, 그리고 내재된 위험이 뚜렷한 이런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말이죠. 단순히 데이터를 넘어서 이런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위험 감수 성향과 또 판단 기준이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